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류시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셀린저는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주인공 홀든을 통해 얘기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사람을 이따금 웃게 만드는 책이다.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는 책은 다 읽고 난 후에 그 책을 쓴 작가가 나의 친한 친구가 돼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 전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분이 들게 하는 책이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이 상상 밖의 인물이면 더 좋겠다. 불행과 행복의 내력이든 상실과 성취의 경험이든 뜻밖의 얘기를 당신이 가지고 오길 바란다. 우리는 두려움에 맞서 불가능한 사랑에 빠지고 준비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기 위해 이 행성을 여행 중이니까.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 인생은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다. 내가 생각한 세상이 절대 아니며 내가 상상한 사랑이 아니다. 아픔이 너무 크다. 신도 내가 생각한 신이 아니다. 때로 인간에게 가혹하다. 지구별은 단순히 나의 기대와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좌표 계산이 어긋나 엉뚱한 행성에 불시착한 기분이 들 정도다.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모든 일들이 나의 제한된 상상을 벗어나 훨씬 큰 그림 속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삶에서 불행한 일을 겪은 후 그 불행 감정을 오랫동안 껴안고 있는 사람들의 결론을 압축하면 이번 생은 틀렸어.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것이다. 그 감정은 확증 편향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은 정보는 무시한다. 그것이 진리인 양 마음을 닫아건다. 삶은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인생이다. 사랑하면 세상이 말을 걸어온다. 만약 내가 이 세상 떠나며 영혼들의 교차로에서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려고 엇갈리는 한 영혼을 만난다면 나는 그 영혼에게 말하리라. 당신이 상상하는 지구 행성이 아닐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이 아닐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가 난해하면서도 설레고 감동적일 거야. 자신의 관념과 기준 속에 갇혀있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눈을 크게 뜬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자신을 정의하라. 세상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움을 주고 슬픔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슬픔을 준다. 기쁨이나 지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반영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순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위로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 원하는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싫어하는 것이 많다. 우리가 천성적으로 부여받은 예민함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어야 한다. 자기 주위에 벽을 쌓는 쪽으로
그 재능이 사용되어선 안 된다. 우리를 상처 입히고 고립시키는 것은 우리의 예민함이 아니라 그 예민함으로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들이다. 예민한 영혼으로 태어난 것은 신의 실수가 아니라 축복이다. 관계 심리학자들이 말하듯이 예민함은 바로잡아야 할 심리 상태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다. 섬세한 감각으로 다른 이들이 놓치는 현상의 이면을 보고 울림 있는 내면 세계를 가지며 문학과 예술에 감동받는다. 그런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뛰어난 감흥력을 갖는다. 예민한 사람은 그 예민함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 예민함 덕분에 세상을 더 심층적으로 바라본다. 꽃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에서나 꽃이 보인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 100가지를 적어보라. 그러면 그 싫은 것들이 당신 주위를 에워쌀 것이다. 그 대신 좋아하는 것 100가지를 적어보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세상이 당신을 보는 방식이다. 장미의 울음을 들은 적 있는가? 사람들이 장미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시에 대해 말할 때 장미는 운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그렇게 할 때 당신도 장미의 울음을 운 적 있을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자. 그것이 당신 영혼의 색깔이다. 가지에서 미소 짓지 않는 꽃은 시든 꽃. 우리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추구의 대상이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의 아름다움도 동시에 발견한다. 힘든 시기일수록 마음속에 아름다운 어떤 것을 품고 다녀야 한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는 상처받은 자에서 치유자로 여행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가가 여행의 방향을 결정한다. 예술가에게 상처를 입혀보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가한 상처가 걸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짐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는 방식이다. 부서진 크레용도 여전히 색을 가지고 있다. 그 부서진 크레용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으로. 가벼움을 경박함으로 여기는 시각이 나에게 있었다. 가벼움은 비문학적이고 속물근성의 드러남이며 추구의 길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치부했다. 그래서 가벼움을 경계하고 가벼운 철학이 정신에 스며들지 못하게 막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내 앞에 오면 심각해지고 무거워졌으며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주위에 모이게 됐다. 나 자신과 주위의 무거움에 물린 나머지 나는 차츰 재미있고 덜 심각하고 마음이 더 열려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 더 단순하고 세상에 대해 더 분명한 애정을 품고 있는 사람을.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다음 문장을 발견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처럼 가벼울 수 있어야 한다. 새는 뼛속에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있어 비행할 수 있듯이 존재 안에 자유의 공간이 숨쉬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경박한 가벼움이 아니라 자유를 품은 가슴의 가벼움이다. 양쪽 어깨에 날개를 달고 있다 해도 마음의 유연함이 부족하면 기쁨이 사라진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온갖 생각들로 정신을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영국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가 소설 섬에서 썼다. 마음이 어두운가? 그것은 너무 애쓰기 때문이라네. 가볍게 가게 친구여. 가볍게. 모든 걸 가볍게 하는 법을 배우게. 설령 무엇인가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가볍게 느껴보게. 그저 일들이 일어나도록 가볍게 내버려 두고 그 일들에 가볍게 대처하는 것이지. 짊어진 짐들은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너의 주위에는 온통 너의 발을 잡아당기는 모래늪이 널려있지. 두려움과 자기 연민과 절망감으로 너를 끌어내리는. 그러니 너는 매우 가볍게 걸어야만 하네. 가볍게 가게, 친구야. 부서진 가슴에서 야생화가 피어난다. 우리는 한 가지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무한히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있는 능력자다. 하나의 모습으로만 굳어져서 다른 모습들은 자신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에고의 고집이고 자아 집착이다. 물기를 완전히 쥐어짠 돌에는 존재의 다양한 기쁨이 스밀 수 없다. 그때는 언제까지나 삶의 바깥쪽에 머물러 있게 된다. 잘랄루딘 루미는 이렇게 썼다. 단단한 바위에 봄이 어떻게 정원을 만드는가. 흙이 되라, 부서져라. 그러면 그대의 부서진 가슴에서 수많은 야생화가 피어날 것이니. 너무 오랜 세월 그대는 돌투성이었다. 다르게 해보라. 항복하라. 때로는 온 존재가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라는 굳센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고 전체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는 불행한 인간이 아니다. 단지 불행한 순간이 있을 뿐이다. 나는 우는 인간이 아니다. 단지 우는 순간, 웃는 순간이 교차할 뿐이다. 불행한 사람, 화난 사람, 과거의 어떤 사람이 나라는 고정된 생각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이 나 자신이 된다. 기차에서의 인생 수업. 오래전 남인도 벵갈루루에서 서인도 뭄바이로 가는 장거리 야간 열차에서의 일이다. 옆자리에 과묵한 남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하게 됐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상처와 상실까지 고백하게 되었다. 삶이 나를 부수고 내가 삶을 부순 얘기. 오갈 데 없어 노숙을 하게 되었을 때 추위와 절망을 못 이겨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던 일. 견디기 힘든 고립감으로 문학 활동을 중단했던 일까지.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음속에 묻어둔 일들을 여행지의 카페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이에게 조금의 가식도 없이 털어놓는 것이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열 용기를 주는지도 모른다. 남자는 그저 따뜻하고 다정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면서 귀 기울여 주었다.
어떤 대화는 감정에 정화작용을 한다. 그 감정이 대단한 것이든 아니든 혼자만 기억할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감정은 진심으로 들어주는 누군가와 나눌 때 단단한 껍질이 깨진다. 그리고 금 같던 곳이 조금씩 아문다. 섣불리 조언하거나 어리석음을 지적함 없이 끝까지 들어주는 일에 힘이다. 기차에서 내리며 남자는 힌디어로 나에게 말했다. 나는 영어를 거의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내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신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내가 하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그는 2시간 가까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여 준 것이다. 언어 너머에서 전해지는 타인의 고뇌와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줬다. 번역 중인 인생 수업 못지않은 진정한 인생 수업을 나는 그 기차 안에서 배웠다. 인간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한다.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사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다. 기차 안에서 만난 그 인도인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 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들었다. 모든 만남의 궁극적인 의미는 조언이나 설교가 아니라 포옹이다.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라.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해버린 일에 대한 후회는 날마다 작아지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날마다 커진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생애 저녁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은 하지 않은 일이다. 하찮은 일들과 소란한 만남들 때문에 언제까지나 뒤로 미룬 일, 주위의 만류와 일반화의 논리 때문에 포기한 일, 안전한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과 진실을 감춘 일이 그것이다. 그렇게 해서 흥미진진하고 의미로 채워진 영화 같은 삶을 유예시키고 관객석에서만 살아간 것이다. 나의 삶은 내가 최초로 시도하는 삶인데도 우리가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 삶은 흘러간다.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그런 식으로 삶을 놓친다. 모든 사랑이, 여행이, 불꽃이 그렇게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과 비교 속에서 사라진다. 자신의 노래가 자신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죽어서는 안 된다. 루미는 썼다. 그대가 진정 사랑하는 것에 이상한 끌어당김에 말없이 따라가라.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특출난 사람을 이기는 법. 제리 율스만이라는 사진작가가 대학에서 수업 첫날 수강생들을 2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학기 동안 사진의 양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학생들과 단 한 장의 사진을 제출하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작품을 내야 하는 학생들. 학기가 끝났을 때 율스만은 최고의 사진들이 모두 양에 치중한 그룹에서 나온 것을 알고 놀랐다. 행동의 횟수가 행동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완벽함의 적이라고 해야 할까? 글을 쓸 때 벽에 부딪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뛰어난 글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글을 쓰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 쓰지 못한다고 절망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글쓰기를 포기한다. 창조는 길고 긴 반복의 결과다. 반복해서 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특출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다. 창조적이 되는 비밀은 창조적이 될수록 더 창조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치는 것은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서 빛을 발하는 기쁨 없이 일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일상의 순간에 예술적 생명감을 불어넣는 사진작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평생 삶의 결정적 순간을 찍으려 발버둥 쳤으나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평범한 사람이 특출난 사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를 죽어라고 하는 것이라는데 이 문장에 재미있게를 넣으면 더 완벽할 것이다. 우리는 시도하고 시도하다가 생을 마치는 운명이다. 그것이 시든 음악이든 그 무엇이든 그대가 이룬 것을 들고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툴고 거칠더라도 혼을 담아 시도한 것을 들고 오면 더 좋겠다. 그러면 나도 이 삶에서 시도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겨울 속에서 봄을 시도하고 불완전한 환경에서 완전한 사랑을 시도하고 굴레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깨달음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많이 다른 존재가 아니다. 시인이며 소설가인 찰스 부코스키는 네가 사랑하는 것을 찾으라. 그리고 죽을 만큼 그것에 빠져보라고 했다. 영혼의 작업에 다만 집중하라는 의미다. 불꽃을 계속 태우는 것이 삶이다.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가기. 고통은 주로 단절과 고립에서 온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연결이다. 그것이 나의 경험이다. 비록 이것을 깨닫는데 생의 반이 걸렸지만 꽃이 피지 않으면 꽃이 아니라 꽃이 자라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 누구나 삶에서 고립을 경험하고 그때 세상과의 연결을 위해 나름의 몸짓을 한다. 우리에게는 그 몸짓을 읽는 연민과 공감의 눈이 필요하다.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자를 보라.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행한 느낌이 들게 만든다. 무엇인가 불완전하고 결핍되고 부족하다고 믿게 한다. 일단 불행하다는 인식을 심어 놓은 다음 종교는 자신들의 교리를 믿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따라야만 행복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선전한다. 사업가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상품을 소유해야만 삶을 문제없이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한다. 이들 모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조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상이 재단해주는 옷을 벗어던지고 자신이 재단한 옷을 입어야 한다. 오렌지 과수원에 서 있는 사과나무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나는 세상에 맞지 않는 점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심지어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잘 맞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자 안에 살면서 그 상자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을 문제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감수성이 날카롭고 낯가림이 심해 사회 적응자처럼 살아갈 수 없을 때 아무리 해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에 접근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터무니없이 자신이 잘못됐다고 여긴다. 상자 안에 맞지 않으면 상자 밖으로 나와야 한다. 나간다고 죽지 않는다. 강물은 강폭이 좁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저 넘쳐 자신의 길을 만들 뿐이다.
세상의 기준이 자신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때가 바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야 할 때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되어 미움받는 것이 덜 위험하다. 다른 사람들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타인의 문제는 no problem, 나의 문제는 big problem. no problem이 향할 곳은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그때 그 no problem은 가슴에서 피는 꽃이 된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도와줘야 한다는 가르침만큼 종교적 진리는 없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얼굴로 No problem, 신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고 지나간다면 그 사람을 2번 부러뜨리는 것이다. 화살 맞은 사람은 일단 화살을 빼줘야 한다.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업보를 토론한다면 화살을 몇 개 더 꽂는 일이다. 타인의 문제에 대해 no problem을 외치는 일만큼 쉬운 일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no problem을 외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혹시 나는 타인의 큰 문제는 no problem이고 나의 사소한 문제는 big problem이라고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바닷가재는 27번 허물을 벗는다. 일상의 삶이 너무 안전하거나 자신을 구속할 때 신화 속 영웅은 낡은 자아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선다. 그때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탈피해야 하는 허물은 무엇인가? 굳어진 생활 습관, 고정관념, 익숙한 방식, 믿음 등이다. 이 허물들은 주기적으로 벗지 않으면 단단한 껍질로 굳어져 성장을 가로막는다. 허물 벗기에는 고통이 따른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는 가까운 이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허물을 벗어던지고 나타나면 우리의 새로운 자아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충고한다. 바닷가재는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 과정을 27번 반복한다. 계속 자라기 때문에 전에는 자각하지 못하던 압박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 불편함이 탈피와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그런 느낌을 부정하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성장을 멈추는 것이 된다. 통증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증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그 통증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일이다. 라피이며 정신과 의사인 트워스키 박사는 말한다. 불편함과 갑갑함을 느끼는 시간들은 당신이 성장할 시기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이 역경을 제대로 활용하면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자기 앞에 놓인 길을 볼 수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사는 법을 배우고 여행에 나가면서 여행하는 법을 배운다. 이상한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앨리스는 토끼 굴 속으로 추락해야 한다. 생각과의 싸움으로 보내기에는 삶은 너무 짧다. 걱정은 상상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마음보다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마음의 무거움이 자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사람마다 다른 문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 실패한다. 시인 데이비드 화이트는 말한다. 자기 앞에 놓인 길을 볼 수 있다면 그 길은 자신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자신의 길로 여긴 타인의 길일 것이다. 자신의 길은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알아가야 한다. 영혼은 그 여행 자체를 좋아한다.